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4번째 페이지, 자연밖에 모르는 무해한 남자, 자연바보 이화여대 장익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뵐 때마다 느끼지만 웃으실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평소에 좀 이렇게 정서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셔서 인상도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가족들도 저 인상 좋은 분 너무 좋다고 맨날. 자, 고맙습니다. 잡지사 금요 힐링 코너,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장익원의 이권 누구 소리일까요? 오늘은 어떤 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교수님 어떤 새를 만나보나요? 네, 얼간이새라고 아, 불리는 아주 재미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멋있는. 오, 진짜 화려하게 생겼다, 쟤네. 네. 얼간이새. 아니 근데 이름이 왜 저렇게 모욕적인 이름을 붙여놓은 얼간이새? 아, 그러니까요. 예.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열받죠. 내가 얼간이새라면은 사람이 왜 내가 왜 붙여주는 얼간이야? 나는 멀쩡한데, 난 멀쩡한 새인데. 멀쩡한 애들이죠? 멀쩡하죠. 당연하죠. 예, 네, 예. 멀쩡합니다. 전혀 예. 문제 없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 얼간이새가 예. 일단 바다새예요. 음. 예, 바다새 하면은 뭐 바다새, 바다새 많은데 뭐 그게 어쨌다고 뭐 할 텐데, 네. 일단 바다새 하면은요, 바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음.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고, 네. 거기서 생활하고, 뭐 거기서 심지어 뭐 잠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그냥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번식은 네. 반드시 육지로 돌아와야 해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이 얼간이새는 네. 상당히 큰 새예요. 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그 대항해 시대, 이때죠. 그러니까 네. 이때 가끔씩 이 얼간이 새들이 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이 뭐 커다란 배를 보니까 잠시 좀 아마 쉬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예. 예. 발 디딜 그렇죠. 곳이니까. 예. 자기가 예. 잠시 이렇게 그 착륙을 했는데, 이제 선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얘를 잡으려고 했죠. 아, 예. 잡아먹으려고. 예, 잡아먹으려고, 오. 일종의 잡으려고 했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데 보통의 다른 새들을 보면은 그냥 바로 도망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얼간이 새는 네. 그렇게 쉽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다. 왜죠? 예. 무거우니까. 덩치가 크니까. 있으니까. 네, 덩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새는 네. 우리 작은 비행기하고 큰 비행기 보면은, 큰 비행기가 이륙하려면은 우리 그 활주로에서 막 이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륙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새도 무거워요. 어. 그래서 이륙을 하려면은 네. 막 이렇게 도움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 그다음에 이륙을 해야 돼요. 준비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좁은 배 안에서 갑자기 또 막 이렇게 활주로가 짧으니까. 네, 활주로가 짧으니까 예, 예. 얼마 가지 못해서 선원들한테 그냥 잡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선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이 다른 새들은 잡으려고 해도 다 도망가는데, 그렇지. 이 새는 그냥 가서 그냥 조금만 달리면 그냥 잡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바보 같아. 나 진짜. 그래서 이 스페인 애들이, 예, 예. 스페인 친구들이 어. 이 새를 보보라고 불렀어요. 보보. 예, 보보. 예. 예. 보보. 스페인 말로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가 스페인 말로 보보입니까? 네, 보보입니다. 근데 어. 그게 영어로 바뀌면서 예. 영어로는 우리 부비예요. 부비. 예, 부비. 예. 이게 뭐 스페인 말로 바보, 아니 보보죠. 그러니까. 보보가 예, 부비, 영어로는 부비. 부비. 예, 그래서 우리 부비 트랩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비 트랩. 예, 예, 예. 그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얘네가 근데 덩치가 어느 정도나 크길래? 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kg 뭐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한 펠리컨 정도 되나? 펠리컨은 충분히, 펠리컨만큼은 충분히 크죠. 그럼 꽤 예, 크네요, 정말. 굉장히 큰 새예요. 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굼뜨고 좀 미련해 보인다 해서 보보, 얼간이새가 되었다.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얘네가 그러면 바다 새들은 뭐 이렇게 어떤 독특한 습성 같은 게 있나요? 얼간이새만의 습성이라든지. 예. 이 얼간이새 하면은 네.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춤일 것 같아요. 춤. 예, 춤을 춤. 추나요? 예, 그 특히 이게 이 보통 이 얼간이 새들은 네. 이 암컷하고 수컷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활동을 해요. 예, 그러다가 번식할 때쯤 되면은 같이 만나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다시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아, 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예. 살짝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처음 만나면은 좀 한 1년 정도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 그렇죠. 하더라도 예. 오랜만에 만났으면은 그냥 가볍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간단한 얘기 하다가 그렇죠. 예. 또 옛날 얘기 좀 꺼내고 이제 그러다가 술 한잔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친목을 이제 그렇죠. 확인하잖아요. 예. 예, 새들은 이제 이것을 특히 이 암컷수컷 이게 번식을 하기 전에 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얘가 나의 진정한 배우자이고 네. 나랑 같이 올 한 해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네. 이 자식을 이렇게 기를 수 있다. 음.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유대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죠. 예. 그리고 그것을 춤으로 해요. 네, 그래서 봐요. 이 춤도 네. 어찌 보면은 이 새의 이름을 뭐 이렇게 굳어지게 하는데 아, 춤을 어떻게 추길래?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나요? 우스꽝스럽게 아. 예, 그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푸른발 얼간이새 사진 띄워드렸는데, 아, 쟤는 발 색깔이 진짜 너무 멋있지 특이하네요. 않아요? 예, 너무 발 멋있는데. 색깔이. 예. 좀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죠, 저거를? 그 우리가 청록색이라고 네, 청록색인데. 예, 우리 보통 요즘에 그 네. 자율 전기 그 자율 자동차 보면은 저 색깔 사용해요. 저 색깔이죠. 예, 맞아요. 예. 저 색깔인데. 청록색 예. 사이엔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청록색인데 살짝 그 청이 더 짙은. 예, 그렇죠. 녹보다는. 예, 그래서 저 새들을 보면은 이 그 발이 양쪽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한 발씩 이렇게 왼쪽 발로 디뎠다 오른쪽 발로 디뎠다 이런 춤을 저렇게 춥니다. 아,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영상은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는데 저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번갈아서 한 게 저에게 이제 춤이라고 하네요. 네. 푸른발 얼간이새의 유대감을 좀 끌어올릴 수 유대 있는. 관계를 형성 확인하는 네. 그러한 시간이죠. 예. 이제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네. 번식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럼 수컷 암컷이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추나요? 뭐. 마주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여간 옆에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잘 되면 이제 짝짓기를 한다. 그렇죠. 예. 예. 그럼 푸른발 얼간이새들 말고도 얼간이새는 뭐 꽤 많이 있어요. 다른 종들도 있고. 예, 아까 뭐, 왜냐면 붉은 발도 있었거든요. 붉은 발도 있고, 뭐 예. 나즈카 얼간이 새도 있고, 예. 이런 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얘네가 짝짓기에 성공하면 알을 보통 몇 개 정도 낳습니까? 뭐 이게 그것도 이 종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푸른발 얼간이 새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3개 정도, 이게 보통 2개 보통 정도. 2개. 예. 뭐 나즈카 얼간이 새도 보통 한 2개 정도 이렇게 낳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이 알을 낳고 부화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다음에 새끼들이 깨어나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가정이 보통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정도 그렇고 네. 많은 동물들의 가정도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 백록과 새들 뭐 네.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그 둥지 촬영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좀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큰 놈이 작은 동생을 막 이렇게 쪄서 뭐 죽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어미가 얘를 잡아서 밖으로 내 던지기도 하고 가족끼리 그다음에 이 작은 놈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 가족끼리 그렇죠. 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예. 형제 살해 형제 살해. 형제 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얼간이새가 네. 이 형제 살해가 좀 잘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새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까 이제 알을 보통 2개 낳는다고 했는데 그 2개에서 태어난 애들끼리 서로 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있잖아요. 그 형제 살해의 방식, 방법, 이것 좀 달라요. 이 종마다 달라요. 좀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지카 얼간이새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큰 놈이 작은 놈을 못 살게 굴고 거의 그냥 공격해서 죽게 만들어요. 나지카 얼간이새는 형제 살해가 더 자주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둘째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죠. 아니 왜냐면 사람도 약간 둘째들이 약간 입버릇처럼 항상 이제 언니나 형 때문에 그렇죠. 차별받고 둘째 서름 이러는데 말도 못 꺼내요 얼간이새 앞에서. 최근에 영국 그 해리 왕자는
님 있잖아요. 예, 예.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스페어라는 책인데 예. 아마존 아마 베스트셀러로 알려졌는데 이게 스페어가 그거잖아요. 스페어 타이어처럼. 네, 그쯤에 예. 자기는 스페어였다. 아, 그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로서. 살아남은 게 어딥니까? 지금 나즈카 얼가니세의 둘째가 아닌 게 어디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반면 네네네. 푸른발 얼간이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걔네들. 네, 좀 얘들은 좀 그 형제 살해의 방식이 좀 재밌어요. 어떤 식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예. 예, 두 마리 다 성공적으로 네.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큰형이 이 작은 놈을 뭐 공격해서 죽게 만드는 것도 종종 있어요. 그 차이는 뭔가요? 뭐 어떨 때 살아남고 어떨 때 죽는 건지. 사실 예. 형제 살해라는 것은 예. 사실 거의 대부분이 특히 나중에 일어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은 먹이예요, 먹이. 먹이.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사실 스페어인데 아까 그 나즈카 얼간이 새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둘째가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이다. 예, 보험. 스페어예요, 스페어. 예. 그래서 만약에 네. 첫째가 잘못됐다. 예. 그러면은 둘째가 이제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부모 거죠. 입장에서 보험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부모들은 나즈카 얼간이새의 부모를 보면은 네. 두 마리를 키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걔는 반드시 형제 살해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두 마리 키울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종에서는 이 성공적으로 부화하지 못할 확률이 꽤 있어요. 예. 이게 첫째가 네. 이게 부화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부모가 네. 이 스페어 둘째를 준비하는 거죠. 일종의 보험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첫째가 죽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둘째가 이제 온전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반드시 나즈카 얼가니새는 형제 살해가 일어난다 해서 그럴 거면 알을 하나만 낳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예. 두 개 낳는 이유는 보험에서 예, 보험용이다. 예. 그런데 이 푸른발 얼간이새 같은 경우에는 예. 처음에 이 형제 살해 처음에 부활했을 때 형제 살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일어나요. 조금 크고 나서.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먹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네. 이 형제 살해가 좀 천천히 일어난다. 바로 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화한 다음에 좀 천천히 일어난다. 자, 이것은 네. 거의 다 먹이 부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예. 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부모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거죠. 얼가니새 부모의 입장은 무엇이냐. 예, 그렇죠. 예. 사실 이 형제 살해가 일어나면은 네.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잖아요. 손해이기도 하고 약간 인간의 감정에 대입해 보면 예. 어쨌든 내 배 아파 낳은 새끼인데 그러니까요. 좀 말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이 형제 살해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예.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뭐 첫째가 약한 놈을 죽인다, 뭐 배고파서 죽인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물론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예. 과연 그 형제 살해를 일어나게끔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보려면은 거기에 부모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네. 부모가 형제 살해가 그냥 일어나게끔 조장하는 것인가? 조장을 한다. 아니면은 이 부모가 네. 이 형제들이 다투는데 네. 조정을 실패했어요. 네. 너 좀 싸우지 좀 마. 예. 예? 좀 사이좋게 지내. 말려봤는데. 네. 네. 이 조정에 실패했어요. 엄마가 항상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가서 먹이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예. 뭐 그러니까 그때 이제 큰 놈이 작은 한눈판 놈 사이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 이게 조정에 실패한 것이냐. 예. 아니면은 그냥 부모가 방관한 것이냐. 그래서 있잖아요. 일단은 왜 부모를 반드시 여기에 대입해야 되냐면은 네. 이 부모는 모든 자식이 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은 그때 최대의 이익이 있어요. 어떤 이익이죠? 예.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은 자식이 어른이 되는 거죠. 번식의. 예. 근데 그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나도 자식, 얘도 자식인데 나는 나니까 네. 나의 이익이 얘의 이익보다 우선이죠. 그렇죠. 내 먹이 내가 더 많이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모의 이익과 자식의 이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모 자식 갈등이라고 해요. 부모 자식 갈등. 네. 예. 그래서 이 가정에는 크게 세 가지 갈등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암컷과 수컷의 갈등, 이게 일종의 부부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네. 그다음에 자식과 자식 간의 갈등. 아. 이게 가족의 3대 갈등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형제 사례를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이 자식과 자식 간의 갈등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그러네요.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 부모가 네. 이 방관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의 실패냐. 잠깐 한눈 팔다 생긴 사고냐 아니면 부모가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조장하는 거냐? 조장하는 것인가? 예. 네, 한번 그거 보자고요. 그거 한번 봅시다 한번요. 예. 예, 먼저 이 나지카 얼간이 새 있죠. 나즈카 얼간이세. 예. 이게 이 새는 예. 그 부화를 하자마자 바로 큰 놈이 작은 놈을 죽이는 경우예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모의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의도가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요. 아, 이런 형제 사례에 예. 부모의 의도가 네, 들어가 부모가 의도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예. 이 부모가 있잖아요. 네. 이 알을 낳잖아요. 예. 보통 내가 알을 셋을 낳는다고 쳐요. 네. 그러면 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부화를 할 때. 이게 내가 이렇게 포란을 할 때요. 예. 하나는 알을 낳고 두 번째 알을 낳고 기다려요. 네. 두 번째 알을 낳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세 번째 알을 낳아요. 네.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보통 뭐 나지카 얼간이새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간격으로 낳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알을 두 번 낳는다 그러면은 첫째 알 낳고 5일째 두 번째 알을 낳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때까지 포란을 하고 있지 않다가 내가 두 번째 알을 낳고 포란을 시작을 하죠. 아, 알을 낳을 거 다 낳고 나서 품는다. 그렇죠. 예.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풉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동시에 부화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닷새 먼저 태어났어도, 태어났어도 같이 품기 시작하면은 네, 같이 품기 시작하면은 아, 그렇구나. 동시에 부화를 해요. 예. 이제 그때는 첫째 놈이나 둘째 놈이나 동등이에요. 그렇죠. 예, 같이 네,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싸워서 이길지는 몰라요. 예. 네. 그런데 네. 분명히 이런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나즈카 얼간이새는 그렇게 포란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 첫째를 낳고 바로 포란을 시작해요. 닷새 후에 두 번째 알도 나올 닷새 텐데. 둘째 알을 낳고 또 그다음에 같이 포란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첫째가 5일 먼저 그러네. 부화를 합니다. 네. 그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첫째는 이미 몇 번 먹었고 그래서 덩치도 좀 커져 있고 힘도 세지고 예. 인지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러네요. 그 어느 모로 보나 네. 이 둘째를 공격할 수가 있죠. 아, 부모에게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부모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러네. 그뿐만 아니라 네. 첫째에게 일종의 공격 호르몬을 더 많이 주입을 해요. 아, 공격 호르몬을 주입을 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나요? 일종의 예. 테스토스테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호르몬이거든요. 아, 그런 걸 부모가 의도적으로 주입할 일부러, 수가 있나요? 첫째한테 일부러 더 많이 주입을 해요. 아, 정말. 예. 다시 말해서 예. 이것은 거의 그냥 첫째가 둘째를 살해하도록 방관하는 것이죠. 무대를 거의 세팅해줬어요. 예, 방관 정도가 아니라 조장하는 것이죠. 조장이에요. 이거. 무대를 차려줬어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의도적이네. 부모가 어느 정도 뒤에서 이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면은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의 의도가 명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네. 그럼에도 둘째를 낳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첫째 알이 깨어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죠. 네, 이것은 보험용이죠.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푸른발 얼간이 새인데 네, 춤추는 애들. 예. 이 새들은 부모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만약에 둘이 다툰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째, 둘째가 있고 좀 둘 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네. 먼저 부화를 하고 나중에 또 부화를 해요. 예.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분명히 크기 차이가 있어요. 예. 체급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나지카 얼간이 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 처음에 네. 부모가 네. 적극적으로 관여해요. 아, 말려요? 말려요. 아, 가정교육이구나. 네, 예. 말려요. 싸우지 마. 절대 첫째가 네. 둘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게 부모 능력껏 막아요. 예. 네, 그래서 초기에는 네. 형제 살해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음, 이제 그런데 그런데 형제 살해가 일어나는 시점은 네. 이제 먹이가 부족해졌을 때예요.
얘네가 좀 커서 좀 먹성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예. 특히 첫째가 네. 내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나이에 비해서 네. 만약에 정상적인 그 체중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상보다 한 20에서 25% 정도 내 몸무게가 적다. 첫째가 네. 그때가 되면은 얘가 돌변해가지고 이 둘째를 공격해서 뭐 죽이죠. 예. 그리고 그때는 부모가 방관해요. 왜냐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가 네. 그때는 둘을 키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없다. 먹이를 충분히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둘을 키울 수가 없고 예. 그리고 그때는 이 첫째가 둘째를 공격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죠. 그렇구나. 처음에는 예. 분명히 네. 이 둘이 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막았어요. 그렇지만은 네. 사정을 보니까 지금 먹이가 부족해요. 나는 해볼 만큼 했어. 요거네요, 네, 부모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첫째가 예. 이 둘째를 공격하도록 그냥 방관하는 거죠. 지켜본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살해 예.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네. 어떻게 악마가 있을 수가 있을까? 사실 악마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가인과 순간적으로. 아벨 느낌도 나고. 그렇죠. 예. 어떻게 자기가 정말 피를 나는 그런 형제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 것인가? 예, 예.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어떻게 부모가 그대로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사실 형제 살해라는 것은 이 부모의 의도된 계획, 네. 특히 현실에 맞춰서 그 의도하는 부모의 의도라는 것을 이렇게 네.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게 사실 아마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렇고요. 예. 이 얼간이 새우 부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자식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거 이것이 부모의 이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네. 뭐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냉혹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의 자식이라도 온전히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살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형제 살해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 살해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지만 네. 아주 부모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들의 생존 방식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 일단 태어남과 동시에 굉장히 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얼간이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강민의 잡지사 금요특집 자연의 소리를 찾아서 장이권의 이권 누구 소리일까요? 금요일에 이 힐링 코너가 이 시간을 끝으로 일단 첫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쉬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 향후 일정 뭐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소감이나 뭐 이게 한 여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저는 그 보르네오, 인도네시아인가요? 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예, 예. 물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피그미 코끼리라고 있는데 오랑우탄도 있고 야생에서 한번 이 눈을 마주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찾아서 워낙 분주하게 좀 움직이시는 장희권 교수님인데 시즌 1은 여기서 마치면 나중에 또 나와주셔서 또 귀한 소리도 많이 들려주시고 또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장희권 교수님과 인사 나눕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